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 분석 설계 제 6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세스 설계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번 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 설계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일괄 처리 시스템을 이해한다. 그리고 표준 패턴에 대해 파악하고 오류 검증 시스템에 대해 이해한다. 이렇게 네 가지 학습 목표를 정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차례 한 가지 학습해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프로세스 설계를 하는 설계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처리 방식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작업 설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논리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따르면서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사항 확인 단계에서는 정보의 발생하는 장소 그리고 발생 시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사용 목적과 사용 시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턴어라운드, 즉 응답 시간이죠. 그 턴어라운드 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할 정보의 양과 발생 빈도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면 자,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처리 방식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즉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이 처리 방식을 결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정해두는 걸 말하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패턴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작업, 태스크 또는 잡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겠는데요. 시스템을 분할해서 서브 시스템에 대한 계층 구조를 유도합니다. 즉 덩어리가 큰 것보다는 작은 덩어리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고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따라서 큰 시스템을 작은 서브 시스템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작업을 설계할 때는 작업이라는 것은 프로세서를 통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입력, 처리, 출력이라고 하는 IPO 형태로 도표화해서 이 작업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흐름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요. 수행의 앞뒤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흐름도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설계 순서 네 가지 기본사항 확인, 작업 처리 설계, 작업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 설계 네 가지 방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세스 설계할 때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이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정보로 정확한 출력 정보를 얻을 때까지 처리 과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흐름도를 먼저 작성한 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세스 단계마다 해야 할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런 표준 처리 패턴을 적절히 조합해서 처리 절차에 맞는 그런 순서적으로 도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려사항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상 시스템의 각 루틴별로 서로 어떤 관련성, 연관성을 갖는지를 고려해 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사용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유틸리티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쓸 것이냐, 뭐 로더나 아니면 링커 같은 것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사이클, 즉 이 프로세스를 실제로 가동할 때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동작 주기를 가지고 이것들을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건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산화 시스템의 처리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돌릴 때, 프로세스를 할 때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추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로세스 설계할 때 처리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카테고리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처리의 통합적인 형태, 그 다음에 업무 범위, 끝으로 처리 시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처리 방식을 대별하는데, 그 중에서 통합 형태의 처리 방식에서는 온라인 처리 방식과 오프라인 처리 방식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시험이나 이런 데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처리 방식은 단말 장치와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 장치가 통신 회선을 통해서 연계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동영상 자료에 약간 오타가 있군요.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차표를 예약한다든지 비행기표를 예약한다든지 은행에서 업무를 본다든지 할 때는 지점과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전산 시스템 사이에 온라인으로 처리돼서 업무가 처리되는 거죠. 반면에 오프라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처리 방식입니다. 전송 과정에서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단말 장치와 컴퓨터 사이에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방식. 그래서 사람이 배달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입력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 범위에 따라서 처리 방식을 구분해 보면 집중 처리 방식과 분산 처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중 처리 방식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두고 그 컴퓨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앙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또 이것들은 전문적인 인력, 즉 전산 인력이 요 중앙에 있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집중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처리기를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해 놓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역 시스템을 마치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이렇게 간주하고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각 지역에 있는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데이터의 발생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분산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처리 시점에 따른 그런 분류에 의하면요. 이것도 두 가지 방식, 일괄 처리, 즉 일괄 처리라는 것은 모았다가 특정한 시점이 되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그다음 즉시 처리,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식,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일괄 처리 방식을 찾아보면 배치 프로세싱이라고도 하죠.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 동안 수집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급여 처리라든지 성적 처리 등에 사용하고 있고요. 컴퓨터 처리 효율은 좋지만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즉시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입력 후에 처리 시간, 즉 응답 시간이 수초 이내로 짧고 처리 결과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을 말하죠. 그래서 자동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온라인 게임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 그 자동 주문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주문 넣으면 바로 주문 내역이 바리스타나 아니면 주방장한테 전달돼서 조리가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그런 방식들이 이런 즉시 처리 방식이 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개의 그 처리형 양상에 따른 것들은 서로 조합해서 사용되고 독립돼서 사용되기도 하죠. 자, 이런 프로세스 설계할 때 흐름도 형태로, 즉 플로우 차트 형태로 도식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로우 차트라는 것은 작업 공정이나 처리 과정 등을 기술할 목적으로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 진행 과정을 약속된 기호나 도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흐름도를 프로세스 설계할 때 사용하는 그 목적은 시스템의 상태 및 그 구성 요소 그리고 기능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계를 일정한 기호나 도형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 흐름도를 사용합니다. 또한 시스템에 있어서 정보의 처리 과정, 기능의 전체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현행 시스템의 조사, 분석, 새로운 시스템의 프로세스 설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흐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흐름도는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처리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정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달하기도 용이하겠죠. 프로그램의 보관이나 유지 보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플로차트의 종류로는 뭐 여러 가지 한 4가지 종류의 그 플로차트 종류가 있는데요. 뭐 블록 플로차트, 시스템 플로차트, 프로세스 플로차트, 프로그램 플로차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블록 흐름도, 블록 플로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 및 각 부서를 블록 단위로 표시한 겁니다. 각각의 기능 및 부서 상호 간의 순서와 관련 상태를 선으로 연결해 둠으로써 상호 관련 상태를 정보의 흐름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업무의 개괄적인 파악이 쉽습니다. 시스템 흐름도는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발생으로부터 처리 과정, 처리 정보의 배포죠. 그리고 축적되는 이런 전체적인 공정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로세스 흐름도가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 흐름도는 컴퓨터의 입력, 처리, 출력이라고 하는 IPO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오퍼레이터, 즉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처리 공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파악하기도 편해서 컴퓨터의 사용 시간 계산 등에 사용됩니다. 끝으로 프로그램 흐름도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흐름도라는 것은 시스템 순서도 중에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부분만을 중심으로 자료 처리를 활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 조작 순서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계략적인 흐름도와 상세 흐름도. 계략적인 프로그램 흐름도는 프로그램 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그런 순서도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순서와 내용을 개요만을 표시하고 있죠. 상세 프로그램 흐름도는요, 코딩하기 직전에 작성되는 순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코딩, 데이터의 검토, 프로그램 기록 등을 위해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 설계를 할 때 흐름도로 도식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흐름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직선형 흐름도와 분기형 흐름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직선형 흐름도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건에 따라 분기나 반복하지 않고, 즉 빠져나가는 게 없습니다. 특별한 제어가 없죠. 처리 순서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시간순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분기형 흐름도는 어떤 조건을 검사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맞는 것에 해당되는 처리 루틴을 하고요. 맞지 않으면 맞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하는 처리 루틴으로 갈라지는 그런 흐름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복형 흐름도가 있어요. 이것은 설정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특정한 부분만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과정, 그런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작성하는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리커시브, 즉 순환형 흐름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 설계가 끝나면 표준 패턴으로 만들어 정형화해 두어야 하는데요. 일괄 처리를 할 때 일괄 처리에 대한 처리 패턴으로는 매체 변환, 우리가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소팅, 정렬, 병합, 머징, 대조, 매칭, 조합, 콜레이스트, 갱신, 업데이트, 추출, 익스트랙트, 분배, 디스트리뷰션, 생성, 제너레이트, 보고, 리포트,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 패턴이 일괄 처리 안에 있어요. 그 중에서 매체 변환 처리 패턴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고 계셔야 하는 그 처리 패턴이죠. 매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저장 장치인 파일 매체 사이의 변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한 상태의 입력 매체를 기록 매체로 바꾸는, 입력 매체를 출력 매체로 바꾸는 또는 저장 매체로 바꾸는 그런 변환이 되겠어요. 테이프 파일에 수록된 내용을 디스크에 수록한다든지 하는 것이 매체 변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팅, 정렬이 있어요. 이것은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든지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겠죠. 이때 어떤 특정한 기준, 키 값에 의해서 정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순서를 지정하는 항목을 우리가 정렬 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머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머징은 동일한 파일 형식을 갖는 2개 이상의 잘 정렬되어 있는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겁니다. 이때도 오름차순으로 병합하거나 내림차순으로 병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콜레이트라고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라는 말은 파일 내에 있는 자료와 대조 파일에 있는 자료를 중에서 서로 동일한 것만을 골라서 하나의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조합이고요. 대조는 2개의 파일을 비교해서 그 기록 순서나 기록한 내용을 검사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처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있어요. 업데이트도 상당히 여러분들 상세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업데이트는 마스터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트랜잭션 파일로 추가, 수정, 삭제해서 항상 최신 정보를 갖도록 이렇게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기존 파일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레코드의 특정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 기존 파일에서 필요성이 없어진 레코드를 삭제하는 경우에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순차적 처리에 의한 갱신 방식과 랜덤 처리에 의한 갱신 방식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순차 처리에 의한 갱신 방식은 갱신된 정보를 새로운 매체에 작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랜덤 처리에 의한 갱신 방식은 이렇게 갱신에 필요한 정보를 마스터 파일 중에서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갱신해 둔 다음에 그 동일한 장소에 다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즉 새로운 매체로 옮겨두지 않고 그 위치에 그대로 덮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추출 패턴이 있습니다. 추출 패턴은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데이터 파일 중에서 그 내용만을 추출해서 처리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일명 정보 검색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처리 패턴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분배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조건이 주어진 파일 중에서 그 조건에 만족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성 패턴이 있는데요. 생성 패턴은 하나 이상의 파일을 읽어서 변형, 가공, 처리한 다음에 입력 파일과 다른 새로운 파일을 작성해 두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맞춰지면 당연히 보고서로 작성해 두어야 하겠죠. 그래서 단일 보고서로 작성해 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보고서로 작성해 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 패턴, 매체 변환, 정렬, 병합, 대조, 조합, 갱신, 추출, 분배, 생성, 보고서 작성과 같은 표준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표준 패턴까지 이제 만들어 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류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오류를 체크하는 단계인데요. 오류를 체크하는 단계는 이제 예를 들면 처음 로우 데이터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체크하는 방식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배추를 재배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신다면 처음에 배추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때 어때요?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그 씨의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력 매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의 체크. 네. 뭐 밭에 씨를 뿌렸으면 이제 뭐 배추가 잘 자라고 있겠죠. 그죠? 그때 이 배추 밭에서 작황을 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퓨터 처리 단계에서의 체크입니다. 자, 이제 배추를 팔기 위해서 배추를 밭에서 뽑아내는 단계죠. 그럴 때 배추 잎에 무슨 예를 들면 해충이 벌레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시스템의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 입력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컴퓨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의 확인은 입력 단계에서 오류가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컴퓨터 입력 단계에서의 그 오류 검증은요, 숫자 체크, 형식 체크, 범위 체크, 순번 체크, 논리 체크, 그 다음에 대조 체크, 그 다음에 일괄 합계 체크, 대차 체크, 공란 체크, 그리고 검사 자리 체크, 이런 식의 10개 이상에 되는 오류 검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뉴메릭 체크. 이것은 숫자 항목으로 정해진 곳에 숫자 이외의 다른 문자나 기호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 체크. 이것은 정보의 자릿수, 형식, 문자, 숫자, 기호, 행, 열,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이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위 체크. 이것은 입력되는 수치가 미리 정해진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그 범위를 넘어가는지를 상한값, 하한값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에 순번 체크가 있어요. 즉 입력되는 데이터의 순서가 사전에 결정되어진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되고 있는지를, 즉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 체크가 있어요. 이것은 입력 데이터 항목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조 체크가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코드와 별도의 코드표를 비교해서 원래 사전에 약속한 대로 잘 대응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즉 코드표를 이용해서 대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괄 합계 체크는요, 입력 데이터의 특정 항목의 합계를 미리 구해놓고 그렇게 구해진 합계와 입력 과정에서의 개선을 통해서 얻은 합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같으면 오류가 없는 거고 결과가 다르면 오류를 겪은 거죠. 그 다음에 대차 체크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차의 균형이나 가로 세로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 대변의 합을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공란 체크가 있어요. 이것은 빈 칸을 두고 있는데 그 빈 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 하면 오류가 일어난 거겠죠. 그렇게 공백을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자리 체크가 있는데 이거는 체크 디지트 체크예요. 즉 전체 코드에 또는 자리에 특정한 체크 디지트를 부여해서 컴퓨터로 처리된 체크 디지트 값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10가지는 다 입력 단계에서 검사하는 방식이고요.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검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요. 다중 레코드 체크 방식, 불일치 레코드 체크 방식, 그 다음에 부호 체크 방식, 한계 초과 체크 방식, 제로 대차 체크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제로 대차 체크 방식은 계산 결과가 0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이죠. 지금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의 체크 방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로 정리하셔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6주차 강의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